이제 100일 남았죠, 그죠? 100일 떡도 드시고 축하드립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2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이제 82페이지 역시 개공사각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페이지 22, 23, 24번 문제 세 가지 형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주셔야 될 단원입니다. 자, 개공사각과 고용한 보조원 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틀리는 것을 찾아라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즉 보조원 을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A의 행위로, 갑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림인데 틀리는 것. 자, 1번 보조원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죠? 2번 보조원 을이 업무상 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개공사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 X입니다. 자,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데 개공사가 과실이 없었다면 그 책임은 고용인만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면 X입니다. 개공사가 지는 책임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 과실을 포함한다라는 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3번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을에는 갑과 을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죠. 고용인의 행위로 이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이 손해를 입은 자는 잘못을 한 고용인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그를 옆에다 적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선택적으로 지는 책임을 뭐라 부른다고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 밑에 내려갑니다. 4번 이때 을의 과실로 개공사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개공사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여러분이라도 손해를 입은 자면 개공사한테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 개공사는 잘못은 너가 하고 내가 물어줬으니까 뭐를 청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전에 적었던 부진정 연대 채무를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5번 이때 고용인 보조원 을이 보수를 과다하여 수수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을 경우 갑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양벌규정 이렇게 정해줍니다. 지금 보조원 을이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 초과해서 받으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죠. 그러면 개공사에게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니까 우리는 이를 양벌규정이다. 까지가 지금 22번의 문제고 답은 2번으로 들었지만 여러분이 아주 의미 있게 잡으셔야 될 단원입니다. 자, 유사 문제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23번 개공사 갑의 소공사 을이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을인에게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개공사 갑과 소공사 을에 대해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지금 또 스토리가 똑같이 이렇게 나가죠.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소공사 을의 행위는 개공사 갑이 한 것으로 보는데 소공사가 뭐를 했다고요? 수수료를 초과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랬죠. 거짓된 은행은 금지 행위입니다. 여러분 금매매 협조 기억하시죠? 금지 행위를 하면 거짓된 은행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니까 개공사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똑같은 그림이죠, 지금. 그죠? 그리고 이것으로서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여 3천만 원 손해에 대해서는 소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1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보므로 갑과 을은 연대하여 을인이 입은 3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와 까지는 좋았는데 정신적 손해도 배상한다 해서 X. 2번 이 경우 갑과 을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틀린 거 보십니까? 소공사는 1년에 1,000,
개공사는 얼마? 1,000만 원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그래서 또 X. 3번 개공사 갑은 그의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중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X입니다. 취소될까지는 아니죠. 취소하여야 할 수 있다가 금지 행위는 무슨 취소 사유죠?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X. 4번 개공사갑은 그의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맞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개공사는 고용인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얼마를 받지요? 벌금을 받으니까 벌금을 받아서 자격 취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지요? 양대로 들어봤습니까?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니까 자격 취소에는 무조건 징역을 받아야 되니까 개공사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받는다? 벌금형에 끝나죠. 그죠?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이런 질문 아주 유용하게 잘 보셔야 돼요. 답은 4번. 5번 소공사 을은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하니까 또 틀렸다. 그죠? 몇 년 동안 응시 못합니까? 3년 동안 응시 못합니다.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 까지는 맞고 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 연결되죠.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타당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24번 내려갑니다. 개공사 갑의 소공사 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옳은 것은 자,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다? 이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폭력행위 등 처벌,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가 아님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게 포인트죠. 자, 옳은 것 1번 개공사갑은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X. 자, 왜 벌금형이 부과됩니까?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그 개공사는 소공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X. 2번 소공사을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므로 자격이 취소된다. X입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자격 취소는 양대로 부정을 징하면 징은 무슨 징이다?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이지 폭력행위는 처벌 취소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2번도 틀리고 개공사 갑은 소공사 을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하여야 한다는 맞죠. 자, 폭력행위나 뭐기나 집행유예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결격 사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몇 개월 내로 해고해야 됩니까? 2개월 내로 해고해야 됩니다. 답이 3번이고 4번 소공사 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개공사 갑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말은 없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개공사 사장님이고 우리 직원인 소공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공사도 결격 사유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또 X. 5번 소공사 을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공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 또 X다. 그죠? 원래 책임을 지는데 지금은 무슨 행위다? 업무상 행위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것입니다. 25번 계속 연결되는 중복되는 문제죠. 자, 개공사가 고용한 소공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와 개공사의 책임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이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용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X, 과실도 포함한다.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1번 체크하시고 2, 3, 4, 5 맞는 지문이니까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5번 지문 보시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공사와 보조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랬다? 부진정 연대 채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6번 돌아왔습니다. 다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1번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자, 오래간만에 지부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공부 한 적 있습니다. 뒤편에도 할 겁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본사에 여러분이 소속이 되어 있으면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에 가입한다. 지회. 그래서 지부는 어디에 두고? 시도에 두고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는데 요 지부 지회를 잡았으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사항이고 지회는 시군구의 신고사항이다. 그대로 따라가 붙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도지사. 근데 26번 문제가 등록관청에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돌았잖아요.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27번 돌았습니다. 법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뭐 가볍게 갑니다. 틀리는 것 다 맞으니까 2번 보시면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는 중개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수수료는 의뢰인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X 옆에다가 적습니다. 경매 수수료표 있음. 그래서 이 경매 업무를 하고는 받는 수수료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 수수료표 있음. 그러니까 표대로 받아야 되지 상호 협의해서 받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틀린 것 2번 체크하시고, 자, 다 맞는 지문으로서 정리하시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 5번 지문, 중개법인은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으나 개공사가 아닌 일반 부동산업자는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반 주택인들이 컨설팅업만 하더라도 반드시 뭐하고 해야 된다?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취지, 우리 앞부분에서 했던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28번은 또 이런 문제입니다. 개공사와 부칙 6조를 비교해 봅시다. 틀리는 것을 또는 타당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부칙 6조와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비교 설명. 자, 1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벌의 적용 시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OX. 1번부터 답이나 이거죠. 자, 이렇습니다. 금지행위, 여러분 또 많이 공부하겠지만 뒤편에도 나오죠.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 들어보셨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정하면 3년에 2천인데, 자, 이런 형벌은 부칙 6조는 2년에 2천이고 공인중개사는 1년에 1,000이고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형벌의 적용은 동일하다. 1번이 맞다. 자, 2번 양자는 폐업하고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개공사는 폐업하고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죠. 근데 부칙 6조는 자격증 딸 때까지 못해요. X. 3번 양자는 함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X.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합니다. 양자의 업무 지역의 범위는 동일하다. X. 공인중개사는 어디지요? 전국. 부칙 6조는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 다릅니다. 5번 양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 X. 중개 대상물은 모두 동일하다. 28번 같은 문제가 짧지만 좋은 문제죠. 여러분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를 비교해보는 문제였습니다. 29번 돌아왔습니다.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사무소 이전도 실전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죠. 1번 개공사가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면 10일 내로 어디에 신고해야 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X.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송파로 이전한다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대구시 중구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항상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2번 틀렸고, 3번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는 그 기간 중에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X. 자, 업무 정지 받은 자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뭐 정지 받았다고요? 업무 정지지 이전 정지가 아니잖아. 그죠? 이 업무 정지 받은 자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휴업해놓고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됩니다. 그거 잡고 계셔야 돼요. 4번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뭐에 해당되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업무 정지 돌았죠. 그죠? 자, 다 틀렸고 공부도 하신 겁니다. 옳은 것은 5번 서로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최근 1년간의 1년에 동그라미 놓고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관련 서류도 포함합니다. 이 말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A 지역 노원구에서 B 지역 강남으로 이전을 한다.
사무소 이전할 때는 항상 이랬죠.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이거를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 A 지역에서 노원에서 위반한 자가 있습니다. 위반을 해서 적발이 되면 취소나 정지가 나오니까 요거를 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자도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 기관에서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 최근 얼마 1년치 행정처분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그죠? 1년치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3자가 많아서 3년으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까지도 여러분한테 전달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1년치 행정처분서류도 전달합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 지난주에 잠깐 했던 거 연습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잘 풀어야 되는데 누가 잘 풀고 있다? 제가 잘 풀고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좋은 문제, 또 반복이 계속되는 문제, 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푸는 시간도 가져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50초 동안 풀면서 50초라는 시간의 공간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연습하는 겁니다. 또 이제 7월 달에는 고려하고 8월 달 되면 또 다른 방법도 또 변형해가면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50초 채울 때니까 30번 문제가 분사무소의 총괄 문제입니다. 여기서 공부해 오신 분도 계시잖아. 그죠? 공부해 오신 분은 지금 이 시간에 그 문제를 한 번 더 새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해답 보지 말고 30번 50초 동안 풉니다. 시작. 해답 보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50초 됐습니다. 자, 50초의 공간이 이 정도입니다. 옳은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죠. 옳은 것은 1번. 자, 옳은 것은 하고 탁 돌으면 틀린 게 4개라는 뜻이잖아요. 틀린 것도 찝어야지 정확하게 푸신 거죠. 2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면 틀리죠. 제외하고 물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가 아니고 어디? 주된 사무소. 그래서 틀렸고 4.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하니까 또 틀렸죠. 지자체 조례입니다. 자, 여러분 종로구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동대문구에 분소 지점을 만듭니다. 자, 분사무소는 동대문에 만들더라도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종로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동대문에 사무소를 만들더라도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수수료를 냅니다. 그 종로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지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죠. 5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 받을 의무는 없다. X. 반드시 실무교육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고 분사무소를 총괄하는 문제니까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새겨주시고 31번 봅니다. 이 법상 지체 없이라는 용어가 가장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는 답이 1번입니다. 자, 개공사가 사망한 때는 그 개공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X. 왜 X일까요? 그렇죠. 이 조문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조문은 무조건 X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사망했을 때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1번 X. 자, 그 다음에 2, 3, 4, 5 전부 지체 없이를 동그라미 하시면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다 맞는 지문들이니까. 특히 5번이 중요합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언제까지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줄 딱 꺼놓고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해마다 지문에서 빠진 적이 없는 시험입니다. 계속 출제됩니다. 자, 국토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뭐라고요? 총회 의결 내용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 지문은 꼭 기억하실 것. 자, 32번은 또 이런 문제입니다.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답이 4번에 들어오는데 4번 보시면 좀 전에 했죠.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하면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X 여기 있죠. 보시다시피 지부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구청에게 신고사항이지 통보사항이 아니죠. 좀 전에 했던 거니까 4번 체크하시고 나머지들은 전부 통보사항으로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33번 휴업, 폐업에 관한 문제가 돌았습니다. 자, 휴업, 폐업은 이렇게 공부한 바 있습니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해라. 휴업할 때는 그죠? 이때는 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그때 3월을 초과할 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6개월까지만 휴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군에 가는 것, 징집, 병으로 입원하는 거, 요양, 학교 가는 것을 취학이라 그러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할 수는 있다. 세 가지. 자, 여러분 보다시피 이런 사유가 있으면 변경했을 거고 없으면 여기서 휴업이 끝났겠죠. 휴업이 언젠가 끝나면 다시 하겠다고 재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다시 하겠다고 신고해야 된다?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등록증은 즉시 반환해준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휴업에 관련되는 것 3월 초과니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되지만 3개월이 넘어가서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뭘로 간다? 상대적 취소 사유고 이때 미리 처음부터 신고할 때는 반드시 전자문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것들 변경신고, 재개신고 이런 것들은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되고 방문해도 되고 전자도 된다. 그죠?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바르게 정리했는데 자, 33번 휴업 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은 답이 4번부터 볼까요?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 있습니까?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면서 6개월이 넘어가면 뭐라 그랬죠? 상대적 취소라고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렸잖아요. 상대적 취소에는 자동으로 뭐가 붙어 있다? 6월에 업무 정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물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이 넘었으면 상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요래 들어오는 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바퀴 싹 돌아서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맞다. 자, 4번 돌아서니까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개공사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되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틀렸습니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거기 X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업을 한 경우에 신고합니까? 미리 신고합니까?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은 사전 신고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X. 2번 개공사가 휴업 신고를 한 후에 휴업 신고했답니다. 한 후에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재개업을 통보해야 한다. X 뭐라 그랬죠? 재개업 신고합니다. 3번 휴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의 연장 통보를 하여야 한다. X 연장이 아니고 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틀렸고 4번은 맞고 5번 개공사가 사망한 경우에 개공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조문이 삭제되었다 그랬죠. X.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34번 휴업에 가는 거 여러분이 한 문제 풀겠습니다. 중요 문제인도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50초 동안에 풉니다. 시작합니다.
50초라는 시간도 한번 재보는 시간입니다. 자, 30초가 이 정도입니다. 50초가 이 정도입니다. 휴업협약에 한해서 가장 적합한 것 몇 번이죠? 1번.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 갑이 다른 개공사의 소속 공사로 근무하게 되면 이 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중소속이고, 이중소속은 무슨 행정처분?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번 O. 틀린 거 수정하면서 공부합니다. 2번. 개공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조원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X. 사망했을 때는 신고 의무 없다. 3번. 개공사의 휴업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X. 여기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4번.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행함에 있어서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것도 틀린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벌써 등록증 갖다 내놓고 이거 휴업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질문 주의하셔야 돼요. 5번. 개공사는 휴업을 한 때는 휴업기간 중 간판을 제거해야 된다. 휴업한 자 간판 제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35번 가겠습니다. 자, 휴업과 업무 정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좋은 문제죠? 별표 딱 찍어놓고. 자, 제목부터 물어봅시다. 휴업은 뭡니까? 휴업은 좀 쉬는 거. 업무 정지는 뭡니까? 뭔가 위반을 해서 적발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휴업하고 업무 정지를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 답은 4번 체크하시고. 휴업 중에 폐업한 자는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업무 정지 중에 폐업이 불가능함은 물론, 이거 틀렸죠? 업무 정지 받은 자 스스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시 등록할 수도 없다. 그거는 맞고, 정지기간 중에 다시 등록할 수는 없죠. 폐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는 것 4번 잡으시고, 다 맞는 질문인데 특히 1번이 중요합니다. 자,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나 업무 정지를 받으면 등록증 반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의미 있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36번 또 갑니다. 사무소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찾으시오. 답부터 볼까요? 5번. 등록 완성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기 지체 없이의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또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돼 있잖아요. 밑에도 동그라미. 그 둘 다 통보해 준다. 그거 두 개가 포인트죠. 자,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에 중개법인이 있고 동대문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가 동대문에 있는 분사무소를 강남으로 이사 가고자 합니다. 이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항상 동대문에서 가고 싶은 강남으로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에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전부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업무가 일어나니까 동대문에서는 나갔다는지 강남에서는 들어왔다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전 전 동대문과 이전 후 강남구청에 지체 없이 뭐 해줘야 된다? 통보해줘야 된다고. 왜? 신고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그때 지체 없이 둘 다 통보해주지.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이런 문제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두 개의 포인트를 딱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5번. 자, 나머지들은 다 틀렸겠죠. 특히 1번 A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B 중개인 부칙 6조인 개공사는 종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X.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끼리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하다. 그죠? 이건 틀리고. 2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등록 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A 개공사와 부칙 6조의 B 부칙 6조의 개공사는 공동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등록 관청이 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 A 공인중개사는 동대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B 공인중 부착륙전은 뭐 종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자들이죠. 강남으로 가서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어떻게? 요 A도 요쪽으로 이전 신고하고 B도 이전 신고하면 두 사람의 개공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끼리끼리도 되고 안 끼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자도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7번 내려옵니다. 자, 등록증 교부와 인장등록에 관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이 법에서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개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1번이 답이 되는데 우리 이런 공부하셨잖아요. 자,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준다 그랬죠. 며칠 만에 통지해 준다? 7일 만에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업무를 합니다. 이런 수업을 했는데 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지금 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되죠. 등록증을 받고는 3개월이 지나도록 업무를 안 하면 뭐는 해야 된다? 휴업 신고는 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참고를 하지. 그렇다고 해서 3개월 내로 업무를 해야 한다. 이 말도 틀리는 말이에요. 그죠?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맞다. 자, 틀리는 것들 2번 개공사가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에 업무를 개시하더라도 무등록 개공사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X 무등록업자가 됩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해놓고 업무를 했대요. 이 사람은 신청할 때 자격증 있었죠. 자격증도 있고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했더라도 이때 업무하면 무등록이다? 아니다. 무등록이죠. 아직 등록이 안 됐잖아. 그죠? 그런데 등록 통지를 받고 업무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무등록은 아니죠. 근데 교부 안 받았고 또 뭐 보정도 설정 안 했겠죠. 게시도 안 했으니까 체제는 받아도 무등록자는 아닙니다. 자, 업무는 언제부터 해야 정상이다? 교부 받고 업무를 해야 정상이죠. 자, 3번 개공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X 인장 등록 위반하면 제재가 뭐죠? 6월에 업무 정지. 4번 개공사는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것도 X다. 그죠? 뭘로 고쳐야 됩니까? 지금 37번에 4번도 1번이 지금 맞다고 돌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다? 자, 보세요. 업무를 이때부터 하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거든. 그죠? 그 업무 개시 전은 어딘데? 1번 신청했을 때부터 개시 전이다. 접수했을 때부터 개시 전이다. 확인받고부터 개시 전이다. 1번, 2번, 3번 통지받고 업무 개시 전이다. 5번 교부받고 업무 개시 전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자, 몇 번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까? 답은 등록 신청할 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만 인장을 등록하면 돼. 그죠? 근데 지금 지문이 뭐라고 돌았어요?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 개시 전이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틀린 개념도 잘 봐놓으시고, 뭐 이 그림 다 그리지 마시고, 등록 신청할 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면 된다. 5번은 너무너무 이야기 많이 했죠. 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업무 보정 설정 여부와 실무 교육을 확인해야 된다. X. 자, 보세요.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뭐를 확인해야 된다? 보정 여부를 확인하지 실무 교육을 확인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1번. 38번 갑니다. 자, 옳은 것만 묻고시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OX. O. 인장을 등록하는 시기는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이다. X줄 아시겠습니까? 등록 신청 시부터.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배인 이렇게 공부하셨고, 현행법상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과 공인중개사 두 사람뿐입니다. 그때 소공사는 제외한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5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X 개공사 상호 간의 교환을 합니다.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얼. 답은 5번 갑니다. 마찬가지 또 39번도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고용인이 형벌을 받으면 그 고용한 곳에서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X. 1,000만 원, 여기 보시죠. 형벌이 징역과 벌금이잖아요. 지금 고용인이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면 동일한 겁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 동일한 형벌은 아니잖아요. 2번 소공사는 중개인이 사용하는 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5. 중개보수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는 그 매출 전표를 영수증으로 본다. OX. X입니다. 왜 X입니까? 그런 조문이 없다. 그죠? 조문이 없습니다. 리얼. 개공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고용인도 함께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놓인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X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조심할 거.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지금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 그죠? 그런데 꼭 이 말은 곧 무엇을 요구하면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누가 책임진다? 엄마가 책임진다.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개공사가 한 것에 대해서 소공사도 책임을 진다. 이러면 엄마가 한 행위를 아기도 책임진다. 이러면 아기 졸도한다. 이래 된다니까. 그죠? 아기 졸도해봅니다. 엄마가 뭐 하고 온지도 모르는데 엄마의 행위는 아기가 한 것으로 본다. 아기 졸도해봅니다. 졸도 완전히. 그죠? 절대로 반대로 안 가죠. 이런 질문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다시 4번 봐요. 개공사가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고용인도 함께 부진정 연대 채무에 놓인다. 그럼 엄마가 한 것을 아기도 책임지면 아기는 뭐 한다 그랬죠? 졸도, 경기합니다. 경기. X. 비밀 준수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X. 비밀 준수 위반은 뭐지요? 1년에 1,000. 그래서 형벌에 처해집니다. X. 40번 돌았습니다. 사무소 설치와 이전입니다. 옳은 것은 자 답이 3번 들어오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를 하는 때 누구 공동사용 승낙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5. 답은 3번. 자 1, 2, 4, 5 다 틀리죠. 특히 5번 보시면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래 가면 틀려요. 이전할 때가 아니고 뭐 이전한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X.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문 40분에 법인인 개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X. 분사무소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41번 들어옵니다.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1번 법인인 개공사는 전국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요거 X다. 그죠? 공인중개사도 어디입니까? 전국이 대상이고 X.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까? 5. 그래서 부칙 6조만이 유일하게 지역을 위반하게 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입니다. 답은 2번. 3번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인으로 고용했다면 업무 범위는 전국이다. 그런 규정은 없다. 4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가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관할구역 물건도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보망에 있는 것에 한해서는 타 지역 것도 할 수 있다. 스토리가 그래 나가야 되죠. 그죠? 4번도 틀렸고 5번 현행 법령상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지는 않다. 맞다. 특히 답은 2번인데 4번 지문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부칙 6조는 업무지역이 어디다? 사무소가 있는 시도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부칙 6조는 어디만 한다? 서울시 물건만 해야 돼. 근데 이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다니까요. 개공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테레비 그림 생각나십니까? 여기에 정보가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하는데 이 부칙 6조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물건도 있고 강원도 물건도 있고 제주도 물건도 있습니다. 거래 정보망에. 그러면 자기 지역 아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그랬지. 자기 지역이 아닌 밖에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의 물건은 지금 여기 없으면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런 문제도 나온다니까요. 서 사무소가 있는 시도. 그 다음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모든 중개 대상물을 거래할 수 있다면 X예요. 자기가 가입한 정보망에 있는 것에 한해서는 타 지역 것들도 할 수 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지문을. 자, 이제 이어지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개공사의 의무편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의무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